사화는 정도전의 작품이다. 네, 오늘 이제 얘기해 볼 부분은 수능 특강에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선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지방 자치기구가 있는데 유향소랑 향사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사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향소하고 향사래에 대한 것을 문장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비교 설명하면서 이제 조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국사에서 나오는 조선 시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독서와 기본적인 암기를 통해서 그 스키마들을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주적인 입장에서도 보고, 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하게 되는데 왜 시작했느냐. 고문세족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이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통해서 개혁을 막 하려고 했단 말이죠. 잘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정도전이 기획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을 짜면서 조선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를 이제 기획하게 되는데, 이성계랑 같이 기획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그러니까 판은 정도전이 다 짠 거죠. 프레임을 다 짠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짰냐면, 왕이 너무 권력을 행사하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정치 제도 시스템을 의정부하고 육조 시스템을 짠 거죠. 그래서 신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의정부 시스템을 강화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방원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집권 시스템이 강한 때, 그 다음에 의정부 시스템이 강한 때인데, 태종 때는 의정부 시스템을 썼을까요? 아니면 중앙집권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중앙집권으로 했겠죠. 그래서 의정부를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왕이 다이렉트로 이조판서하고 막 그런 데를 다 내리는 거죠. 모든 미션들을.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원래 정도전이 기획했던 거는 이 신하들과 왕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왕이 없는 세상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도전이. 그런데 이 왕을 두면서 다양한 선비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조선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서 이 사화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비들이 입김이 좀 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옛날보다도. 옛날에 고문세족이나 여기에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뭐 귀족이면 계속 금수저면 엄청난 금수저였는데 바로 등용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과거제도를 좀 체계화하고 하면서 선비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 조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집권적인 부분들이 있고, 모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수령들을 파견하게 되잖아요. 그 수령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비들의 우두머리들이 있고, 그 우두머리들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데, 고려 시대가
이제 없어지면서 훈구파를 통해서 이 개혁공신들이죠. 개혁공신들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조선이 딱 잡아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살인파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지방 정치 시스템에서 이 살인파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이 내려가면서 정치 시스템에서 지방의 모든 곳을 거의 이들이 엄청난 입김을 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올라가고 하면서 어느 시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살인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선비들의 입김이 셌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들 현상, 그것을 사화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또 사주적으로 봤을 때, 명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를 사사화라고 했을까? 이것은 간지력인 거잖아요. 이 간지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이 좀 한번 짚고 나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이 다 간지력에서 나온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배경 지식 면에서 볼 때는 간지력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치 시스템을 잇고 또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해서 이 선비들이 입김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유향소, 조선 초기에는 유향소죠. 조선 후기에는 여기 나오지만 향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정치적인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국사 공부를 좀 해보셔도 도움이 되고, 사화에 대한 것을 좀 깊게 탐구해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전 정치 시스템이 정도전에 의해서 기획이 되었고, 왕을 중심으로 완전하게 중앙 집권으로 하기보다는 신하들과의 선비들과의 어떤 여론을 계속 만들면서 해보고 싶었다라는 어떤 정도전의 기획하에 이런 사화들이 많아진 거고,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문학적인 인지도, 문학적인 영향력이 어쩌면 그런 데서 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다양한 것을 AI한테 물어보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나가시면 또 이번 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